국민연금이 보유한 4대 재벌사의 주식과 채권액이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증시에서 대형주만 잘 나가는 양극화가 이어지다 보니 국민연금의 자산 구성에서도 대형주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년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국내 부자는 1년 전보다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0.3% 수준인 15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됐으며 자산은 9.2% 불었습니다. 2011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2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올린 의료 수입은 1,809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56만 명으로 우리의 13배이며 67조 원 규모의 세계 의료시장 공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오늘 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시합니다. 1차 협상은 3일간 진행되며 협상 범위, 진행 방식, 행정사항 등을 다루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3월 2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간략하게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0.4%가 상승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985포인트까지 올라왔죠.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오늘은 350억 정도밖에 안 팔았고요. 반면 기관의 매입 물량은 어제 같은 시간보다 좀 더 늘었습니다. 1,027억 원을 매입했고 개인은 770억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상승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고요. 550선은 아직까지 현 지수대로는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0.14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주체별 매매 동향 보면요. 외국인이 아주 소폭이나마 코스닥에서는 오늘 샀네요. 기관이 코스피와 반대로 팔고 있고 개인만이 샀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4.8원이 또 내렸습니다. 1,106원입니다. 네, 코스닥은 강보합, 코스피는 상승으로 현재 장세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 내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하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키프로스의 예금세의 우려감이 우리 증시에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향후 영향력은 어떨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매기가 이동되는 듯한 조짐이 보입니다. 그 가능성을 짚겠습니다. 김민수 차장과 함께하는 내일은 1등주,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주목하자. 그리고 코스닥이 좀 주춤하고 코스피가 보다 더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런 장세 잘 대응해 볼 수 있어야겠죠. 경남 에너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추세 매매 달인 임병석 팀장과 함께 외국인 매수 전환의 기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코스피가 과연 상승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박스권에서 횡보 장세를 보일지 그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요. LED 조명 성장 수혜주를 주목해보자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정복 대표의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원일 특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을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시황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받기로는 했습니다만 은행 예금 과세가 유로존의 다른 은행들로 좀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향후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진단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키프로스 예금세에 대한 우려가 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전에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유로존 위기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지나고 봤을 때는 매수 기회로 작용을 한 적이 많았었고요. 이번 키프로스 우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선례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키프로스에 대한 예금세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유로존에서 키프로스에 대해서 그 예금세를 과세하는 부분은 키프로스가 조세 회피 지역이다라고 하는 특수성이 좀 부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이랑 러시아가 저 키프로스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활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특수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뭐 향후에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구제금융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예금세 이슈가 좀 부활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키프로스 같은 경우도 예금세 부과긴 했습니다만 그 10만 유로 이하 소액 예금자들한테
투자자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좀 그 면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 좀 예금세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좀 키프로스가 좀 예외적으로 예금세가 적용되는 케이스다라고 하는 좀 명시적인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일부 IT 부품주 또 테마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로 매기가 이동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IT 부품주라든지 일부 제약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단기 과열권에 들어선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연중으로 봤을 때 정부 정책적인 면으로 보나 아니면 매크로 환경으로 보나 그 중소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중소형주들보다는 좀 저가 매력이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경기 흐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대응 포인트는 어떤 것일까요? 예,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IT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IT 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디스플레이 판매 호조라든지 반도체 가격 반등이라든지 기타 외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양호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IT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IT 대형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좀 부각될 수 있는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IT 대형주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시장에서 앞으로 그 시장을 전망해 볼 때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어디를 꼽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 민감주 쪽에서는 IT 업종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도 좀 환율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되면서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1950선에서 의미 있는 지지력을 확인하고 반등을 이어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요 경기 민감주들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비중 확대한 전략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종목에 대한 그 리스크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지수형 ETF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전략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IT 대형주에 대한 좀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1%,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한 1.5%가량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이라도 좀 따라 붙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나 있을 텐데, 자, IT 대형주에 접근할 때는 어떤 포인트에 유념해야 될까요? 네, 일단 IT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실적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나올 실적이 이런 기대감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건데요.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그 어닝 쪽에서의 충격이 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1분기 프리어닝이 이제 4월 첫째 주에 발표가 되는데 요 기간을 전후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2, 3분기 정도까지는 IT 대형주들의 아웃퍼폼이 좀 지속되는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향후 증시 전망 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아직까지 놓기에는 좀 이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중소형주에 관해서도 말씀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1950선에서는 좀 의미 있는 지지력을 형성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2분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분기보다는 좀 양호한 증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IT 대형주 혹은 이제 지수형 ETF를 중심으로 꾸준히 비중 늘려나가는 전략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그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좀 억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하실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같은 그 펀더멘탈 측면의 강점들을 좀 많이 분석을 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까지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의 분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는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민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의 강세가 좀 돋보이는데요. 자, 현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고요. 앞으로의 전략도 함께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흐름들이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조금 견조합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쪽의 수출 주도용 종목들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어제 해외 시장은 좀 약해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요즘 보게 되면 해외 시장과 거의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같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바탕은 그래도 일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세가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연기금 중심의 매수세가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어떤 그런 기대감을 표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초점이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맞춰가는 모습들인데 일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감을 갖기는 조금 좀 아직은 좀 확인해봐야 될 게 좀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경 편성 규모라든가 특히 경기 부양책의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같이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시장 흐름들이 이어지면 좀 자연스럽게 강세 흐름들 쪽으로 이어지는 특히 최근에 경기 부양책을 잘 살려서 주가 상승세가 돋보이는 어떤 일본의 패턴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런 방향 쪽에 대한 변화의 기초가 되는지 일단 이번 경기 부양책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게 없다라는 쪽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한번 실망감도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이 점들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면서 매도세가 축소되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조금 어떤 상승 여력이 좀 살아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매도세가 가장 촉발을 많이 했었던 거는 첫 번째는 환율 같고요. 두 번째는 뱅가드 관련된 물량들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는데 무엇보다 환율에 민감하게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의 반응이 좀 이어졌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다시 워낙 강세 쪽으로 기조를 가닥을 좀 잡아가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줄어야 어떤 시장은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외국인들 매도세에 촉발을 할 수 있는 환율이라든가 이 매도세에 대한 흐름들 이 부분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수급적인 기초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또 보면은 이제 코스닥 지금까지는 중소형주 쪽에서 강한 흐름들을 보이다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특히 시가총액 1, 2위를 보여주고 있는 IT 자동차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시장 흐름들은 견조한 모습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상황 쪽에서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는 측면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 1990선에 대한 저항을 안착을 해서 그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의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기대감에 불러일으킨 만큼 어떤 경기 부양책의 실망감이 나온다 그러면 또 1990선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1등 종목들은 주로 어디에서 발굴되나요? 예, 오늘 먼저 자동차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동차주가 무엇보다 이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모습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현대차 아무리 실적 모멘텀이 둔화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적 수준 정도면은 PER 7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주가가 싼 수준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단 지난번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크게 밀리는 모습들이 아니라 제한된 하락 그리고 어떤 흐름들만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 시도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더 자세히 본다고 한다면 자동차 관련주보다 자동차 부품주를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의무화하는 쪽의 흐름들이 나오다 보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싸게 보이는 특히 자회사를 보유한 회사들의 실적 흐름들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강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 모습들 중에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작년 개별 순이익이 667억 그리고 연결 순이익이 1,6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별 순이익으로만 보면은 시가총액과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 크게 저평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결 순이익 쪽으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아직 저평가의 모습들을 받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점 매수 충분히 해봐도 될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지주입니다. 제지주는 전통적인 저평가주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실적이라든가 자산 가격의 메리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솔제지, 특히 골판지 관련된 쪽에서 신대양제지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는데요. 작년에 순이익이 212억 정도가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850억밖에 안 되는 완전히 저평가의 모습들이 좀 심화된 모습들이고요. 거기에 주당 순자산이 62,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 흐름들이 무엇보다 아직 그 거래량이 많은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 쪽에서는 이제 추격 매수나 흐름들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좀 모아가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흐름들을 세 번째로 마지막 흐름으로 보게 되면 건설주의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책이 나타나면서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어지면서 조금씩 접전 대비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추격 매수보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기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대건설이라든가 현대산업과 같은 어떤 이런 이제 내수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건설사의 모습들이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건설주에 대한 모습들은 일단 지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흐름들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동차, 제지, 건설에 대해서 주목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과 1등 종목 경남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생소하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경남에너지의 모습들이 오늘까지 해서 좀 강한 모습들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저평가의 모습들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창원이라든가 김해, 거제, 통영, 밀양 이런 어떤 경남 지역의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정부의 CNG 관련된 버스 보급 사업에도 참여를 하면서 충전소도 한 4개 정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보다 저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특히 작년 순이익이 242억 정도가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600억 정도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한 50%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본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주당 순자산이 9,380원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의 5,400원 대비하면 아직까지 저평가가 좀 크다는 점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계속 충분하게 눌림목으로 접근하게 되면 일단 저평가가 해소되는 모습들을 조금 더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7,000원 정도 지금보다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이어지는 추세 흐름들 계속 강화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4,900원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남 지역 도시가스 독점 공급과 CNG 버스 충전소 관련해서 상당한 기업 가치가 평가되고 있는 경남에너지에 관해서 1등주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포스원의 임병석 팀장과 함께하는 추세 매매 달인 코너입니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시장 상황이 양시장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상승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아주 기분은 좋습니다. 자,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와 전략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전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참 어렵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이전 저점대 이제 1950포인트 부근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분기점에서 반등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일봉상 하락 추세선이 위치한 이제 1985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근을 안착하고 나서 21선을 뚫기 전까지는 바닥을 했다고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수급성 이제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8일 연속 순매도 종이지만 매도 강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고 지난 1월 하락과 3월 하락을 좀 비교할 경우에 외국인 매도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주는 충격은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형성 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큰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수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 여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를 좀 보더라도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보더라도 이제 3월 18일 상승 추세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50만 주를 넘는 거래량을 형성한 후에 거래가 줄면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전일에는 이제 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일봉상 하락하는 추세선에서도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현재 추세선에서 대량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거래가 줄면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강하기보다는 이제 매도가 없어서 이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과거에도 거래가 줄면서 상승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어졌고 고점대에서 다시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수급상의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코스피 시장 대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장기 박스권 상단에서 탄력이 둔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은 어느 정도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횡보로 나타나는 강세 조정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하지만 이제 금일 또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도 긍정적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주 한 주는 정책 경제 발표 그리고 또 추가 경정 예상 포함에 대한 부분을 좀 맞춰 보시면서 어느 정도 단기적 트레이딩을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뭐 여러 IT 부분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도 높긴 합니다만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니만큼 갤럭시 S4가 이제 시중에 본격적으로 풀리게 되면은 실적 관련해서도 주가로 그대로 연동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크거든요. 네. 자, 이제 갤 S4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하면서부터 전고점 돌파라든가 더 높은 단계로 한 단계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도 주가 상승은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도 1985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1선 돌파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갤럭시 S4를 출시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IT 코스닥 종목 쪽에서도 IT 부품주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FPCB라든지 뭐 메모리 반도체 그 카메라 모듈 쪽으로 부분별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에서 주가가 눌리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갤럭시 S4가 나오고 어느 정도 판매량에 따라준다면은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이 삼성전자가 한창 잘 나갈 때 이제 100만 원을 넘느냐 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할 때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58만 원 전고점이거든요. 자, 더 높은 수준으로까지 상승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 함께 움직이겠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종목들의 이제 선별적인 상승폭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전 포인트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시행하는지, 또 하나 추경 편성 발표 여부, 그리고 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강도 여부에 따라 이제 초점을 좀 맞춰보실 필요가 있는데, 과거 추경 편성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더라도 2013년 추경 예상 규모는 한 10배에서 15조 정도 수준으로 좀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단기적으로는 어느 건설주라든지 은행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오늘도 보면은 이제 코스닥은 강보합에 그치는데 코스피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장세를 그동안엔 중소형주가 이끌었다면 대형주가 오늘 장세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대형주 장세가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걸까요? 네, 아직은 저는 좀 외국인 수급이 이제 크게 이렇게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은 맞되,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시기는 아직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형주 어느 정도 낙폭 과대가 심했던 종목들, 그리고 다시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업황이라든지 종목들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실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관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한 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코스피도 강세, 코스닥도 강세를 같이 이끌어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닥이 눌리는 관점에서는 코스닥 비중을 줄이되 어느 정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는 아직은 빠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비중을 치러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에서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 부근에서 반등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1985포인트를 위로 안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일 갭 상승했던 부분, 그로 인해서 이제 121선 회복으로 코스피가 약세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은 이제 국내 경기 및 그리고 또 이익 모멘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이제 코스피 시장의 간격, 그리고 밸류에이션 메리터 등으로 이제 감안하면 추가 반등 시에도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만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담 요인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에 따른 등락 과정을 통한 저점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일 갭 상승으로 지난주 이제 후반에 연속적인 음봉 패턴을 극복했고 121선까지 넘어선 것을 고려한다면 주봉상 어느 정도 셋째 주에 발생했던 음봉과 120선 이탈 당시에 이제 장대 음봉의 중간 지수대인 121선이 위치한 1960포인트에서 이제 전후로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보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바닥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1분기 이후로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움직임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측면에서는 IT 부품주, 그리고 또 필수 소비재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기 부양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은행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닥권에서 지금 장기 이평선들을 뚫고 나오는 종목들은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꼭 접근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도록 하고요. 또 고점을 형성해 나가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과열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만 1분기 어닝 시즌 관련해서 이 실적과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아직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이제 다시 한번 늘어날 것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1분기부터 실적이 그래도 늘어나는 종목들은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의 추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2분기를 한번 바라본다면 1분기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다져주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꾸준히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IT주로는 꾸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분기에서는 아무래도 급격한 엔화 약세 등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좀 주춤했는데요. 올 1분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된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추세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습니까?
네, 지금 이제 현재 시장을 한번 바라보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도 60일선과 120일선 장기 이평선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들의 강한 추세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실리콘 하이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리콘 하이 일봉을 좀 보시면 일봉 121선을 바닥을 다지면서 60일선 박스권 횡보 후에 강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창사 이래 처음 연간 매출이 이제 1,000억 원을 넘는 그 실적을 좀 발표했고, 지난해 200만 화소 제품 매출에 또 300만 화소라든지 500만 화소 제품까지 실적을 더하면서 전년 대비 좀 큰 폭의 매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스권 횡보 조정을 거친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또한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포함해서 고부가 가치 이제 제품급 위주로 주력을 전환해 순이익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IHQ 미디어 관련주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61선 부근으로 오면서 121선 박스권 조정을 거친 후에 그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얼마 전에 발표했듯이 이제 전문 경영 체제로 도입을 하면서 신임 대표이사를 좀 선임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인기리에 방향을 마쳤던 착한 남자라는 드라마에서 드라마 제작 수익이 어느 정도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수익성이 이제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4월이나 5월 달에 이제 방영될 지상파 방송사에 이제 MBC라든지 SBS 편성을 확정했고, 그런 측면에서 영업을 이제 늘려나가는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IHQ는 일봉보다는 주봉을 좀 살펴보시면서 주봉을 지금 장기 주봉선이 60 주선을 이제 뚫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 후에 3,000원 이상까지도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삼진 L&D인데, 삼진 L&D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121선 부근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태블릿 PC 출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진 L&D, IHQ, 실리콘 화일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추세 종목으로 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특히나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 텐데요. 어느 걸 꼽으십니까? 네, 세 종목 중에서도 제가 이제 삼진 L&D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큰 차이는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이 LCD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업체보다는 중소형 LCD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진 L&D를 좀 뽑아봤고요. 일단 이 지난해 이제 고정비 증가 불량으로 인해서 재고자산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자를 좀 기록했고, 올해에는 이제 불량률 감소, 그리고 또 적자 차종 확대에 따른 매출액 증가로 2분기부터는 손익 분기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분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2분기부터는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에 관심을 갖자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진 L&D가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업체보다 이제 추후 출시된 이제 갤럭시 노트 8.0에서도 LCD가 채용될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적 환경이 우호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자부품 사업부 매출은 둔화되겠지만 태블릿 PC, 몰드 플레임 매출 증가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초점으로 맞춰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LED 업황이 좀 좋은 업황으로 좀 추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LED 조명 사업 쪽으로 해서 성장이 좀 수혜가 예상되고요. 올해 1월 일본에 이제 판매 법인을 설립하면서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했고, 미국 LED 조명 유통 업체와 공급 계약을 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외 프로세스성 물량을 큰 폭의 성장세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진 L&D를 좀 꼽아봤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가 이제 금일 밑꼬리를 달면서 강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전고점이 4,000원 부근까지 좀 단기적으로 잡아보시고, 만약 4,000원을 돌파한다면 2분기부터 실적이 늘어나는 측면에서는 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 종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비중은 한 10% 정도로, 만약 왜 그러냐면 10%를 드린 이유는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렸을 경우 분할 매수 관점으로 1차적 매수인 10%를 좀 제시해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 그리고 손절가는 어느 정도 3,000 전 저점인 121선 부근이 위치해 있는
3,200원 정도를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목표가를 4,000원까지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3,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늘 종가로 일단은 10% 소량을 좀 담으시고 혹시라도 뭐 눌림목이 생긴다라든가 그런 조정을 받게 되면은 분할 매수 차원으로 접근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단기 목표가 4,000원 그리고 그게 돌파하면은 더 한 단계 위인 5,000원까지도 노려봄직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좀 많이 좀 올라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죠. 네, 현재 현금 비중이 55%로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만이 15% 비중일 뿐 나머지 세 종목은 각 10%씩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수익과 의견을 보면요. 13.8%나 올라있는 에스텍파마 보유고요.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역시 5.5% 수익으로 보유입니다. 나머지 두 종목도 1% 내외 수익을 올리고 여전히 전 종목에 대한 보유 의견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AS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종목들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텍파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텍파마가 2일간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이제 기관의 수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눌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기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제네릭 원료 의약품 위주의 생산에서 벗어나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봉상 눌리고 있긴 하지만 어제 오늘 밑꼬리를 달면서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측면에서는 매수가 강하게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상 지금 전고점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5개월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면서 양봉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25,000원까지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에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를 터치 않는 부분에서는 부담 없이 이제 유지해 나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YG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SM, 미디어, 뭐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이 많이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올해 시작된 음원 가격 인상이라든지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월 1일부터 무제한 스트리밍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 방식 개정을 한다는 것을 발표한 만큼 어느 정도 동사에는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4월달 싸이가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고, 또 소속 가수들이 대거 이제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만 원의 매수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무리 없이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21선을 하방 돌파하더라도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춘 후 보유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3월보다는 4월 달에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3월 마지막 주를 이제 앞두고 지나가는 만큼 종목은 이제 무리 없이 좀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의 수급, 단기적으로 시장 코스닥이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수급은 다시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양봉 형성으로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또 1분기 실적 개선이라든지 2분기부로 다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시장이 악화하는 속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모멘텀이 유지되는 속에서는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목표가인 38,000원까지 좀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금일 이틀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이제 장기 이평선 121선 부근에 대한 과열 현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까 전전에 말씀드렸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이 부근을 강하게 뚫어준다면은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인 27,000원, 제가 제시해드렸던 27,5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좀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편입되어 있는 네 종목에 대해서 AS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삼진 L&D가 새로 편입됐는데요. 자, 이 편입된 새로운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임병석 팀장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 체크부터 해보죠. 네, 현재 이정복 대표의 이지바이오가 4.8%가 올라 있고요. 이기택 과장의 액트는 2.5% 올라 있습니다. 반면 세 종목은 손실권에 들어 있습니다. 루멘스 마이너스 4, P&E 솔루션 마이너스 3.1로 순절가 터치했고요. 유니스는 0.7% 소폭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의 이지바이오가 플러스 4.8%로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오늘의 위너이자 매주 화요일 연결하시는 이정복 대표,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지바이오가 수익률 4.8%로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 10월 고점 3,900원 라인을 한번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이제 기관의 매수 단가를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도 충분히 매력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실적이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십 %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역시 이제 외국인의 기관인 순매수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삼박자가 딱 맞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여전히 이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익절가를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3,6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같은 익절가를 한 3,750원 정도를 익절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제 4,000원 정도 이제 돌파가 된다면 추가 상승을 한 5,000원 선까지는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지바이오 이 종목은 꾸준히 좀 투자해볼 만한 그런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새로이 또 오늘 연결하셨으니까 새로운 종목도 추천해 주셔야죠. 네, 지난주에는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 이지바이오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바닥에서 횡보하는 종목인데 일주일 만에 과연 수익이 날 것인가 좀 저도 이제 생각이 들지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실 때 조금 유념을 하셔서 해야 된다. 원일 특강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종목은 내려가고 있고요. 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데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실적이 굉장히 좋은 우량주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특수강, 이제 두산중공업, 세아베스틸 등 이제 대리점을 통한 이제 특수강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국내 이제 특수강 시장이 공급 부족 상황에서 특수강 반등이 좀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하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공항 건설에 따른 특수강 사용을 좀 기대하는 신공항 테마주에 좀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부가 역시 영남의 신공항 건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점은 말씀드렸던 대로 유통 물량이 좀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00억인데 이제 시가총액이 300억이다. 그럼 너무나 좀 저평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가 좀 마땅히 없다. 그렇다면 매출이 2천억에 영업이익은 110억 정도, 유보율이 3,000%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요. 이런 종목을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작년 고점에서 50% 정도 주가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때 좀 주가가 한 차례 랠리 보였다가 이제 11월 달부터 바닥 박스권을 지금 거의 한 5개월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이평선이 수렴이 되면서 이제 120일선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이제 좀 안정적인 종목,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기보다는 안정적이면서도 한번 움직일 때 위로 갈 확률이 큰 종목. 그래서 그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린다면, 자 보시면은 주가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을 하고 나서 이 저점 라인은 깰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실적 때문인데.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작은데 이런 종목은 역시 유통량이 문제인데 이제 누군가 매수를 해둔다면
한 차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6,830원 매수가로 좀 정하면 것 같고요. 손절가 자체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은 6,500원 정도, 6,600원, 500원 이탈시킨다면 그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하고요. 그 가격이 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하고 목표가는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9,000원 이상을 보고 있지만 일단 일주일 주간 공략주인 만큼 한 10%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괜찮고 유보율이 뭐 3,000%에 달한다라고 하니까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믿음이 갑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점도 약간의 우려스러운 점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영남권 신공항 관련해서의 어떤 재료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이 신공항 관련돼서 계속 삐걱삐걱 되어온 호재이기 때문에 이걸 주식 투자 관점에서 하나의 재료로 인식을 하고 밑에 깔고 들어갈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의문을 갖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가라는 게 이제 고점에서 이제 낙폭을 기록한다면 이제 그 아무리 저평가 종목이라도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움직임이 없을 때 올라갔을 때 따라잡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주가가 이제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해준 상황에서 실적이 이 정도까지 받쳐준다면 내려온다면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리고 신공항 테마주긴 하지만 최근에 그 움직임을 보니까 신공항 관련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큰 움직임이 동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거래량이 이제 6,800원짜리가 이제 한 5, 6만 주 나온다는 것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최소한 1, 20만 주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가격에서 매도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과연 내려온다면 이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이제 매도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호가 자체는 제가 본다면 충분히 매수를 할 정도의 호가는 밑에 지금 대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매수 자체에 대해서도 뭐 매도를 못한다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가가 빠지고 나서 움직임이 없더라도 그 기간이 한 몇 개월 정도 이어진다면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게 제 판단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식이라는 게 황금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팔고자 할 때 이제 팔 수 없을까봐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좀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안심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와 원일 특강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세 소폭이나마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마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